자, 이번 시간은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는 마지막 내용. 자, 유전자 이상과 이제 뭐예요? 유전 질환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유전자. 그러면 이 유전자도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 유전자를 하면 핵 속에 있는 이런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자, 이런 놈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런 놈이 DNA였고, 맞지? 그 다음에 DNA라는 놈의 어떤 특정 부위들이 있잖아, 그지? 이런 특정 부위들이 뭐예요? 유전자야, 그지? 그러면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염색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그지? 염색체가 있으면 사람은 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46개가 있어, 이런 게, 그지? 그런데 유전자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 25,000개에서, 그지? 2만 개에서 25,000개, 그지? 이 정도야. 그러면 이거를 염색체에다 유전자를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냥 한 점으로 표시해야지. 버글버글, 그지? 이게 앞뒤로 막 또 뭉쳐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유전자가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이놈이 무엇을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46개, 25,000개가 들어가려고 생각해봐. 그럼 한 개에 들어갈 유전자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이중나선의 DNA가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말려서 이런 놈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하나의 염색체에는 이 DNA 사슬이 하나만 있어, 그지? 그럼 그의 부위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요? 됐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병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 자, 이 표현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뭐 우리가 아까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염기 서열이 예를 들면 뭐 A, G, G, C, T, A, A, U 이러면 보통 우리가 몇 개씩 한 묶음이라고 그랬어? 3개씩, 그지? 3개씩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G 대신에 여기에 다른 어떤 놈이 G가 빠져나가고 다른 뭐 A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달라지잖아, 그지? 서열의 이상이 생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야, 질환이. 그래서 DNA의 염기 일부가, 그지? 일부가 빠지거나 끼어들어 바뀌면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어서 이렇게 유전 질환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쉬운 말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유전병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자 질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지? 이 유전병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도 있고 이제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병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 있는데 우리가 요 단원의 통합과학에서는 유전병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만 배워, 그지? 뭐 수 이상이나 구조 이상 같은 경우는 고2 때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질환,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일단 전사 번역 과정을 그렇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바뀐 염기 서열이 그렇지 다른 단백질로 번역이 돼, 그렇지 비정상 단백질로 번역이 되어서 유전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딱 두 가지 유전병만 소개를 해놨네. 간단하게 페닐케톤여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이런 게 예시가 나오면 이게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톤여증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뭐 알비노라는 게 있어, 그치? 알비노. 그다음 몸이 허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다음에 낭성 섬유증, 그치? 낭성 섬유증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게 있어,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총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데 고1 과정에서는 그냥 요 2개 정도만 알아두세요. 페닐케톤여증하고 납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자, 그러면 페닐케톤여증은요 유전자 이상으로, 그치? 유전자 이상으로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되고 축적된 페닐알라닌이 누구를 만듭니까? 페닐케톤 등으로 바뀌어서, 그지? 결과가 중요하지? 뇌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뭐 이런 표현들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야, 자신 없으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페닐케톤여증은 그치 뭐야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페닐케톤 등이 몸에 축적이 되어서 뭐야 어떤 병 뇌 조직이 손상되는 거야, 그지? 뇌 조직이 손상이 됩니다. 야, 당연히 뇌 조직 손상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지, 그지? 약간 좀 그렇지 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페닐케톤여증 유전병이야. 근데 어떤 유전병이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야. 그래서 페닐케톤여증은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래서 뭐 페닐알라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에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에 의해 타이로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효소에 이상이 생기면 그치 페닐알라닌이 계속 축적되어서 그치 지능도 저하되고 갈색 피부와 모발을 갖게 되고 뭐 경련 등의 증상 등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페닐케톤여증이야, 그지?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예로 이런 페닐케톤여증이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지? 하지만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조금 독립적으로 잘 나와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액의 성분이잖아, 적혈구. 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속에서 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으로 그렇지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이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바뀌어, 그지? 그러면 너희들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면 아이 어지러워요. 이게 빈혈이야. 이게 빈혈입니다. 특히 임산부들은 철분제를 먹잖아, 그지? 빈혈이 심해서. 적혈구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또 철분이라는 성분이야, 그지? 철분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왜 낫 모양 적혈구가 이렇게 산소 운반을 저해하냐? 여기 왼쪽을 보면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 이상으로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어버려, 그지? 원래
이 위치, 그지?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면 헤모글로빈이 변형이 되고 서로 달라붙어서, 그지? 이런 납모양, 그지? 꺾인 이런 납모양 적혈구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납모양 적혈구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도 떨어지고 또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손상을 입힌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조직 세포들은 산소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 죽어, 알겠니? 죽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자, 정상 헤모글로빈의 염기 서열이 CTT 돼 있어. CTT. 여기 CTT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그치 또 GAA. 막 C는 G, T는 A, T는 A야. 그런데 여기에 그지 전사된 요놈이 T가 뭐로 시작 바꿔버려? A로 만약에 바뀌어, 그지? 그러면 A 다음에 뭐가 와야 돼? GAA가 아니고 GUA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지? 이건 뭐 어떻게 외워, 그지? 다른 놈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위치에 원래 글루탐산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유전자 기호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그지? 다른 놈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럼 다른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얘기야, 그지? 발린, 빨려버렸어, 그지? 발린으로 지정이 돼서 요놈이 있어야만 정상이 나오는데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이 들어가서 이런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는 굳이 외우고 싶다면 글루탐산하고 어떤 발린이야, 그지? 글루탐산 대신에 글루탐산 대신에 이 발린이라는 놈이, 그지? 발린이라는 놈이 화살표가 거꾸로 돼.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이, 그지? 발린이 지정이 되어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다. 그치? 그러면 야, 통통하게 예쁜 게 얘들이 실제로 어떻게 돼? 요 머리 부분에 이렇게 산소들을 똥똥똥 붙여서 이동을 하는데 산소를 O2를 근데 얘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치? 그래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생기는 병이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유전 부호 체계화 진화. 요 내용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유전 부호 체계화 진화. 자, 유전 부호 체계가 공통적이래, 그지?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모습과 생활 방식이 다양해, 그지?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요거 중요한 말이지,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해, 그지? 맞지?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그래서 어떤 여기 염기 서열에 의해서 어떤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체계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생명체가 현재와 같은 부호 체계를 이용하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지? 그래서 요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유전자 부호 체계가 같다는 얘기는, 그지? 같은 체계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세균이나 사람이나, 그지? 공통조상이다, 그지? 이렇게 그냥 유추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게 뭐야? 유전부호 체계가 다른 생명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중 일부는 생명체와는 달리 유전정보 저장 물질을 RNA에 갖는다, 그지?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야. 그래서 이 때문에 바이러스를 유전물질 종류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 또는 RNA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라는 건 우리가 자세히 안 배워서, 그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지? 그 내용이 뭐냐?
그지? 유전 정보 체계의 공통성 내용이 뭐냐? DNA의 유전 정보 저장. 그 다음 유전 정보는 4종류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 그 다음에 RNA가 유전 정보의 전달자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RNA 정보에 따라 이제까지 우리 배운 내용이야, 그지?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같은 코드는 세균과 사람에서 같은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유유유가 세균이나 사람 똑같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니? 페닐알라닌. 근데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안 외워도 돼. 알겠니? 만약에 그런 걸 묻는 경우에는 따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유전 부호 체계의 공통성을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자, 사람과 세균이 유전 부호 체계가 똑같아. 같으므로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 넣으면 사람의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슐린이나 생장 호르몬 이런 유용한 단백질을 어떻게 합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지, 그지? 실질적으로 약으로 만드는 이 인슐린은, 그지? 돼지에서 만들어, 돼지 꼴꼴, 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이 아이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유전자 이상,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에 염기 서열에, 그지?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게 유전자 이상이야.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그지?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질환. 자, 유전자 이상 무슨 이상이 나옵니까? 단백질 이상이지, 그지? 단백질 이상. 그 다음에 페닐케톤여증,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 유전자 이상 나오면, 그러면 얘는 뭐야? 아까 페닐케톤여증 같은 경우 이거고, 끊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잖아, 그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산소 운반이니까 어떤 유전자냐면 헤모글로빈, 그치? 유전자 이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 그 다음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 거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물질로 뭐를 씁니까? DNA를. 그 다음에 유전정보 전달자로는 뭘 이용합니까? RNA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 부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결국 공통주상으로부터 지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전 부호 체계의 공통성 활용. 사람 단백질 유전자를 세균에 주입하고 세균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단백질을 이 세균에서 만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세균은 조건만 맞으면 엄청나게 다량으로 번식이 되잖아, 그지? 바글바글, 그지? 그래서 아주 유용하겠지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갑니다. 그림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 있습니다. 그치? DNA의, 특정 부위에. 그래서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면 이로부터 전사되는 RNA의 염기 서열도 바뀝니다.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코돈의 GAA와, 그지? GUA. 자, 요런 같은 경우는 GAA, GUA. 다른 놈이잖아, 그지? 그러면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다른 아미노산. 물론 서로 다른 코돈인데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있긴 있어,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놈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생긴 유전자에서 전사된 RNA는 번역되지 않습니다. 아니지, 왜? 이상한 놈으로 번역이 되잖아, 그지? 남모양 적혈구, 그지? 이렇게 되고.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남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서 설명하는 유전질환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자, 유전자 이상으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페닐 케톤 뇨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페닐 케톤 뇨증. 그 다음에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전부호 체계와 관련된 용어를 옳게 연결하십시오. DNA 하면 유전정보 저장이지, 그지? DNA 유전정보 저장, RNA는 유전정보 전달. 그 다음에 유전정보는 염기서열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리보솜. 어우, 야, 이거 리보솜은 꼭 외워라. 리보솜에서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단백질 합성. 여기에서 우리가 번역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지? 리보솜 하면 번역, 그지? 번역 중요한 내용이야, 번역. 자, 그러면 다음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대장균에서 사람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가나하나의 말을 쓰십시오.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주입하면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대장균의 뭐가 이런 표현들 유전, 부호, 체계가 그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